자, 612페이지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 설명드리려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자, 비출 것이십시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의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됩니까? 네,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까?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게 돼요. 자, 기억번 같이 볼까요? 밑줄 것이십시오.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줄 것이십시오.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을 밑줄 것이고, 물으면 대답해요.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한 공동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시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죠? 30시대 이상을 말하는 거죠. 밑에 적으십시오. 30시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가 30시대 이상이어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건설된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자,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아파트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상상하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자, 4개의 동이 있고 101동부터 104동까지 4개 동이 있고요. 시대수가 500시대로 가정할까요? 여러분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500시대로 가정하자. 그러면은 500시대는 공동주택 30시대 이상이잖아요. 건축가 받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받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받고 건설된 공동주택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그 시대수가 30세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된 공동주택이고, 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면은 이 공동주택, 이 아파트 소유자, 이 공동주택 소유자는 리모델링 하면은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단지 규모가 크잖아. 500시대니까. 그리고 단지 규모가 크고 단지 안에 이제 상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상가 시설이. 그죠? 네. 상가는 보통 이제 상가는 그 복리시설이라고 돼요. 주택법에서는. 상가는 이제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등 주로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입점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의 대부분이 이제 복리시설을 보시면 돼요. 복리시설 본다고. 주택법에서는 상가를 무엇이라고 하죠? 복리시설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편하잖아. 그러면 봐요. 이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서 단지 안에 있는 복리시설, 상가 건물도 함께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상가 소유자, 복리시설 소유자도 함께 리모델링 한다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가 30대 이상이기 때문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면은 그 공동주택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를 무엇이라 그래요? 복리시설 소유자는 리모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자, 기역번, 니은번은 해결된 거죠. 기역번에 봅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면은 그 공동주택 소유자는 리모조합의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복리시설을 리모델링, 그때 복리시설은 이꼴 쉽게 무엇을 이해하시라고 했습니까? 상가 건물로 이해하면 되잖아. 상가 건물, 물론 이제 유치원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뭐 상가 말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복리시설이야. 뭐 상가, 유치원, 경로당 등 이런 걸 말하죠. 자, 이런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하면은 그 복리시설 소유자도 리모조합의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아파트 상가에 갔어. 아파트 상가에 보통 세탁소도 있잖아. 그럼 세탁물 찾을 때 사장님이 물어본 거야.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데 아파트 소유자는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상가 소유자도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주 많대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세탁소 사장님도 리모델링 하면은 복리시설 소유자이기 때문에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상가 소유자는 안 될 걸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셨죠? 네. 그다음에 봐요. 저 좀 보실래요? 여기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만약에 29세대라고 5층이고 3개동이에요. 그래서 29세대라고 하자. 29세대는 공동주택 30대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이잖아. 그러면은 우리 배웠잖아. 공동주택 30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은 건축법상 건축을 받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시대수가 29시대, 30시대 미만이어서 아파트는 29시대여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분양 목적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이라면은 그 공동주택 리모델링 하면은
그 공동주택 소유자는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가 30대 미만이어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고 건설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면은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도 리모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9세대여도 상가 건물 슈퍼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 단지 안에. 그죠? 그럼 이 단지 안에 있는 슈퍼, 아까 상가를 뭐라고 불렀죠?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불러. 근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복리시설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럼 이걸 상가를 같이 리모델링 한다면 그때는 상가 소유자를 복리시설 소유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택구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건축법상 복리시설 개념이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복리시설 소유자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 외 시설이라고 하고 공동주택 외 시설도 함께 리모델링하면 공동주택 외 시설 소유자도 리모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상가나 경로당, 유치원 등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복리시설. 건축구에서는 복리시설 개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상가라든지 뭐 이런 시설을 뭐로 부릅니까? 공동주택의 외 시설이라고 표현할 뿐이라는 거지.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죠. 그러면 D극본 보십시오. D극본에 건축법상 건축을 받고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밑에 적어요. 몇 세대 미만입니까? 30세대 미만을 말하는 거라고. 30대 미만이니까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고 분양 목적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을 볼 수 있고 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면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도 리모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고 괄호 안에 들어오세요. 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 시설이 있는 경우 이때 공동주택 외 시설 예를 들면 뭐죠? 상가 건물 적어놓으면 되죠. 예를 들면 상가 건물 등이잖아. 이 상가 건물 등을 건축부에서는 복리시설 개념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엇으로 부른 거죠? 공동주택 외시설이라고 했고 그 공동주택 외시설을 리모델링하면 해당 공동주택 외시설 소유자도 리모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자기가 제일 뭐 시험에 출제 보면은 거의 정답률이 안 나오는 거죠. 혼자 보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외우니까 들어오진 않죠. 현장 이야기하니까 다 알겠죠, 그죠? 네, 이렇게 설명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해가 사라지기 전에 복습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잖아. 완전히 잊어버리고 복습하면은 깨진 파일은 복구 힘들거든, 그죠? 자, 주택조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주택조합은 그 6번에 봅니다. 5번에 양괄호 5번에 보시면 지역 직장 조합의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죠. 일단 읽어둬야 돼요. R 리딩 읽어보시는 괜찮아요. 시간 없으면 안 해도 괜찮고 3, 4월 정도에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6번도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6번에 동그라미 1번은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역주택조합 가입하면 제일 불안한 게 뭐죠? 진짜 조합원 자기를 얻어서 빠른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그거 못 믿죠? 믿음이 잘 안 가잖아.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건설 목적으로 주택조합을 만들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은 2년 내에 의무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고 몇 년 내에 의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됩니까? 2년. 그런 얘기 적어뒀을 거야. 참고를 읽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615페이지 오세요. 615페이지 오면 양괄호 11번 조합원 모집 신고 공개 모집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두는 게 좋습니다. R 꼭 읽어두시고 쉬우니까. 그리고 617페이지 와요. 617페이지 14번 주택조합의 회계 감사 규정도 문제풀이 과정에서 아마 다룰 거예요. 5, 6월 모약집 강의할 때 살짝 다루게 되고 그래서 일단 읽어볼지도 그렇게 하고요. 크게 설명을 요하는 파트 아닌데 앞으로 진행하게 될 파트를 미리 여유가 있으면 읽어볼 수 있도록 체킹해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주택조합은 끝났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우리가 공부한 주택조합은 지금 제목이 뭐죠 지금? 우리 목차가 무슨 목차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주택건설 사업주체 사업주체 중에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100% 주택조합을 공부한 거죠 지금까지 그죠? 주택조합을 공부하셨고 아까 무엇이 있었죠? 등록 사업자 주택조합을 구체적으로 공부했으니까 등록 사업자도 간단하게 쉬우니까 개인과 민간 법인 중에서 누가 등록하는지 등록 대상 어디에 등록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 요건이 어떻게 되지 살짝 체크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등록 사업자도 구체적으로 공부할지도 조금 체크해야 되거든. 그래서 자 등록 사업자는 앞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오실까? 403페이지 오시면 되겠구나. 403페이지 오세요. 403페이지. 주택건설사업 주체 중에서 누구를 공부하죠? 등록사업자를 공부합니다. 603페이지. 제가 403페이지라고 그랬어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근데 왜 603으로 보면서 말을 403으로 했지? 그죠? 아유, 죄송해요. 젊어도 그럴 수 있구나. 자, 603페이지 오시고 603페이지 오른쪽 밑에 오십시오. 주택건설사업에 등록 나와 있습니까?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면 무슨 사업자죠? 등록사업자. 자, 1번 등록 대상 나와 있었군요. 이거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단독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3년 전에. 너무 쉬웠겠죠? 자, 등록사업자로 등록이 될 대상. 자, 개인간 민간 법인 중에서 연간 동그라미, 연간 기준이야. 연간 단독주택 몇 호? 20호 이상 줄 것고, 공동주택 몇 세대? 20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까지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등록 대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 집을 지어서 이렇게 직접 거주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으로 분양하고 집장사들 계시죠.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아닌데 뭐 현대건설도 아니고 SK도 아니고 뭐 롯데캐슬도 아닌데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작게 집을 지어서 팔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동네에 계신다 한두 분이 있더라고. 그분들이 연간 기준으로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은 일반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개인간 민간 법인으로서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 대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줄 거면 되죠. 등록 대상이 됩니다. 대지 조성 사업은 연간 기준으로 10,000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려면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로 등록해야 돼요. 누구에게 등록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줄 것이고 밑에다가 등록기관이 되는 거죠. 등록기관.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 사업자나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하면 무엇이 되죠? 등록 사업자가 돼요. 근데 다만 다음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밑에 국가, 지자체 등 공공사업주체는 등록합니까? 등록하지 않습니까?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주체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이거나 또 토지 소유자, 주택주와 고용자도 공동사업으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될 때는 등록하지 않고 사업주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등록사업자의 등록 요건은 간단히 외워야 돼요. 등록 요건 암기. 자, 등록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법인은 자본금 얼마? 3억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얼마? 6억 이상. 가로 안에 있습니다. 자본금 3억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자, 줄 것이십시오. 건축 분야 기술인 1인 이상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대지 종사업자는 토목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확보해서 기술자 등록을 해야 돼요. 자본금 3억 이상이고 건축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토목 분야 기술자 1인 이상을 확보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줄 것죠. 사무실 면적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규모 이상이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외우고 지나갈 것. 그리고 등록제 읽어보셔야 되고요. 605페이지입니다. 605페이지 등록사업자 결격 사유 나와 있습니까? 참고. 외우는 건 아니야. 참고 정도. 참고 이거 단독 출제는 하지 않거든요. 단독 출제는 하지 않고 그냥 참고 정도. 해서 숫자 들어가는 게 있을까요? 아마 숫자 들어가는 거 특히 뭐 5번 정도, 5번 정도. 그러면 4번이나 5번 정도 이 정도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쪽지에 적어서 암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로 등록했어. 해도 법을 위반하거나 이제 하면은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를 하면은 다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등록 말소가 나와 있고요. 606페이지 박사에 보면은 등록 말소 사유가 몇 개가 보여요? 10개. 그 중에서 1번, 5번을 외우셔야 돼요. 1번하고 5번. 1번 줄 것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그리고 5번 등록증 대여를 했습니다. 등록증 대여를 했거나. 그래서 1번, 5번은 외워야 될 게 1번, 5번은 앞에 적으십시오. 절대 말소입니다. 절대 말소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1번하고 5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등록 사업주의 등록 말소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말소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전부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5번 위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1번, 그리고 5번 등록증 대여하면은 등록 사업주의 등록을 말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아주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업주체는 아까 설명 다 드린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주택조합까지 모두 사업주체는 마무리했습니다. 했고, 이제 여러분 교재는 619페이지로 오시면 돼요. 619. 619페이지를 펼쳐놓고 이제 앞을 봐주세요. 619페이지 펼쳐놓고 앞을 봅니다. 자, 우리는 주택법상 주택건설 파트에서 누구를 공부한 거죠? 주택건설 사업주체 중에서 누구를 중점적으로 학습했죠?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 위주로 강의가 이루어졌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절차, 주택건설 사업 절차를 공부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 건축급증을 받게 됩니다. 맞죠?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집을 짓게 되죠. 그리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 무슨 법 적용받죠?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집을 짓게 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바로 그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절차를 지금부터 학습하는 거죠. 여러분 교재 보면은 619페이지 저 위에 보면은 주택건설 사업 절차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자, 잠깐 앞을 볼까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을 건설할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우리 Y건설에서 서울에 50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요. Y건설에서 500세대의 아파트를 짓습니다. 500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은 공동주택 30대 이상이니까 건축가 대상이 됩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의 대상이 됩니까?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대상이 되는 거야. 그때 사업계획서를 받고 집을 짓는 Y건설을 우리는 무엇으로 불립니까? 건축주입니까? 아저씨입니까? 사업주체입니까? 사업주체를 부르죠. 건축급은 건축주, 주택급은 사업주체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몰랐을 때는 아저씨라고 했잖아. 아저씨가 아니고 이제 사업주체 되는 거라고. 그때 Y건설이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서울에 500세대 아파트 지으려면 이제 제일 먼저 해드릴게. 500세대 아파트 사업 계획서를 들고 서울시청에 가서 그 주택건설 사업 계획대로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해도 좋은지 사업 계획을 뭐 받죠? 승인받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 승인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에 공사 착수합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5년 내 착수. 우리 지난주에 건축법상 건축가 받으면 몇 년 내 착수? 2년 내 착수.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내 착수. 건축가 받고. 원칙은 건축법상 건축을 받으면 2년 내 공사를 착수해야 되잖아요.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내 착수. 그렇게 했죠.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몇 년 내 착수죠? 5년 내 착수. 그렇게 되고요. 5년 착수하고 이제 5년 내 착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착수 신고. 하고 이제 공사에 들어가게 되죠. 공사에 들어가게 되죠. 자, 주택건설 공사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됐어. 주택건설이 완료되면은 준공사를 받게 됩니다. 그 준공사를 건축법은 준공사를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배웠죠? 사용 승인. 주택법은 무엇이라고 배웠죠? 사용검사. 용어 다 다르죠? 사용검사.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종 사업이 완료되면은 그 사업이 완료된 주택과 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공사를 받고 사용검사 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요. 이게 주택법에서 집을 짓는 절차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수험 준비해야 되니까 무엇을 준비하느냐면은 제일 먼저 해드릴 게 이제 사업계획 승인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을 공부하게 되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체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건축법상 건축가권자 있으면 주택법에는 무엇이 있죠?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구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사업계획 승인권자 정리합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는 주택건설 대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돼요. 주택건설 합격 승인 파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착수신고에서는 이제 착수신고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원칙은 5년 내에 이제 착수함이 원칙이죠. 착수시기, 수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착수시기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이나 조합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면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합니다. 주택 건설, 국민주택 건설 사업 지원, 국민주택 건설 사업 지원 등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용검사, 사용검사는 누가 누구에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처리기간이 며칠인지, 사용검사의 효과, 임시 사용 승인 등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주택건설 사업절차에서 어떻게 사업절차가 진행되고 그 절차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지 이런 소개를 드린 거고, 제일 먼저 이제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고 집을 제외할 대상,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 부분을 같이 교재를 짚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교재 오시면 되죠. 자, 이런 교재 619페이지 오셔서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밑줄 그십시오. 단독주택 몇 호? 30호. 공동주택 30대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이상의 집을 지으면 주택급 조율을 받겠죠. 그래서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동그라미 1번.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줄 것죠. 만적구도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 돼요.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함이 원칙인데, 저 밑에 내려옵니다. 더 알아보기 내려오셨습니까? 50호, 5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결국은 외워야 됩니다. 암기라고 적고요. 3, 4월, 이제 5, 6월 되면 이제 3, 4월 되면은 서서히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원칙은 30호, 30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50호, 50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드리지 않아요. 3, 4월 정도 정리할 겁니다. 일단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책장 넘깁니다. 넘겨가지고 사업계획 승인권자 봅니다. 620페이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넘어오세요. 원칙 기억번 박스 안에 들어옵니다. 박스 안에 들어오세요. 시작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할 때 줄 것이십시오.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주도 이상인 경우 줄 것이십시오. 대지 면적이 10만 주도 이상이면 누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느냐 하면은 밑줄 잘 꺼야 됩니다. 두 번째 줄 끝에 봅니다. 시도지사 줄 거예요. 시도지사 줄 것이고, 바로 밑에 줄에 대도시시장 줄 거죠.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만 주도 이상이면 아파트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주택건설사업과 해당 대지 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줄 거죠.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 미만인 경우 미칠 거예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 미만이면 관할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관할자치단체장이니까 서울은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는 광역시장 쭉 가면 되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해요. 여기까지 밑줄 꺼놓고 이 부분을 잠깐 정리를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같이 볼까요? 자, 교재에 있으니까 뭐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앞에 와주세요. 여러분 잠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건축법상 건축학권자가 있다면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겠죠. 정확하게 비교해서 외워야 돼. 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상 건축학권자 누구죠? 저를 보고 지난주에 건축법상 건축학 누구에게 봤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원칙이잖아. 단 청소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학권자 돼요. 오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할 때 그 면적 규모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만 제곱 이상이라고.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아파트 지을 때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도지사가 됩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이렇게 오면 되죠. 그리고
주택 사업과 대지동 사업을 할 때 그 면적 규모가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누가 사업계획 승인하죠? 관할 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의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외워보면은 외워도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외워봐야 며칠 갈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자고. 그럼 배우면 편하잖아. 이걸 여러분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열심히 외웠는데 잊어버리니까 이걸 한나절 내외워야 됩니까? 어차피 잊어버릴 거. 4시간 외우거나 40분 외우거나 잊어버리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이 외우는 게 좋습니까? 적게 외우는 게 좋습니까? 적게 자주 외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늘 외우는 게 아니고 모의고사 직전에 살짝 보는 거야. 외워두고 잊어버렸다가 모의고사 직전에 살짝 보고 나중에 본 시험도 살짝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그 정도면 충분해요. 중요사항만 그렇게 체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직전에 시험 직전에 중요사항 몇 가지만 보고 가면 돼. 쪽지에 적어서 외우면 1년 내에 그것만 외워야 된다고.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면 안 돼. 그리고 솔직히요. 지정권자, 인가권자, 승인권자, 허가권자,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외워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인데 그 한 문제도 이렇게 중요한 거 체킹이 필요한 것만 딱 체크를 몇 가지 하면 돼. 시험 직전에. 근데 이걸 다 뽑아서 외우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리나 제도 위주로 공부하지 않고 이런 거나 외우면서 시간을 다 보내버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담되면 허가권자, 인가권자, 승인권자 이런 것을 오죽하면 제가 부담되면 안 외워도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정답은 한 문제 정도니까. 차라리 제도 위주로 공부하기 낫다 이 말이에요. 암기상 버려도 된다고 이런 건. 이런 걸 자꾸 뽑아서 외우면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공부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정권자, 인가권자, 승인권자, 허가권자, 누구를 신고하는 신고기관 이런 것은 안 외워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오죽하면 안 외워도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것만 외우고 있으니까 1년 내내. 공부를 그런 걸 공부라고 생각하시거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 외워두고 잊어버렸다가 모의고사 직전에 살짝 보고 하는 거야. 며칠씩 기억해도 시험 치는 거지. 이걸 뭐 영원히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근데 잠깐요. 제가 이걸 적은 이유가 있다고. 잘 보십시오. 이때 시도지사가 누군지 이야기하세요. 이때 시도지사는 다 배웠잖아.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의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잘해요. 누구죠? 도지사. 도지사.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럼 봐요. 서울에서는 보십시오. 서울은 이걸 보여주려고 똑같이 외워도 실력 차이가 나는 거야. 대지 면적이 10만 주도 이상이든 미만이든 서울특별시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 똑같아요. 맞죠? 이걸 보여주려고 혼자 믿는 게 안 보이거든. 서울시 광역시는 대지 면적이 10만 주도 이상이든 미만이든 전부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사업계획 승인권자 되는 거야. 잘 보시라고 이제. 세종시도 마찬가지잖아. 제주도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어디가 다르냐면 여기가 달라 이제 여기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는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거기도 대도시는 누가 하죠? 대도시장이니까. 그죠?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하잖아. 그죠? 네. 여기 대도시장인데.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 똑같아요. 대도시는. 여기도 대도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 똑같아. 그러면은 인구 5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를 말하는 거야. 여기는. 알겠죠? 소규모시. 소규모 도시는 뭐죠? 인구가 얼마? 5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하고 군지역, 소규모 도시하고 군지역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달라 이제. 그러면 우리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소규모 도시, 인구가 50만 미만이 되는 도시, 경기도 하남시는 50만 미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경기도 하남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소규모 도시라고. 그러면 경기도 하남시에서 봐요. 하남시에서 아파트 지을 때 대지 면적이 10만 주도 미만이면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 되죠? 하남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돼. 단 10만 주 이상이면 하남시가 속한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입니까? 광역시입니까? 경기도입니까? 경기도니까 그때는 경기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하는데 여기만 다른 거야. 인구 5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에서 그리고 군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이 10만 주 미만이면 시당구조가 사업계획 승인하고 10만 주 이상이면 관할 도지사가 한다. 이 부분만 차이 나는 거야. 이런 것을 읽어낼 수 있는 좀 능력. 그리고 여기는 솔직히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나오면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 돼요. 50만 미만인 시지역과 군지역은 대지 면적이 10만 주 미만이면 누가 사업계획 승인하죠? 지방군수. 10만 주 이상은 누가 하죠? 도지사. 시험 낼 게 이것뿐이라고. 근데 수험시험 어떻게 외우죠? 이걸 다 외우고
이런 것은 못 보니까 외웠는데 답은 못 찾고, 그래서 오직하면 못 외우게 할까? 차라리 외우지 마라. 다른 걸 봐라. 제도를 보는 게 낫다는 거죠. 한 문제짜리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인 거죠. 대개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와요. 원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 사업계획서에 나죠? 그 밑에 보십시오. 예외적으로 누구죠? 국장. 국토교통장관은 여러분 해석합시다. 기초자치단체장입니까? 광역자치단체장입니까? 중앙정부입니까?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잖아. 다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즉 중앙정부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직접 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은 발표하시고 좀 초토화 시켜놔버려야 돼요. 초토화.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초토화 시켜버려 그냥. 승리할 수 있게. 자, 첫 번째. 1번 국가주택공사. 국가하고 주택공사는 국토교통장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직접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초토하고 강조를 해도 이런 거 모의고사를 내잖아. 많이 틀려. 근데 왜 틀릴까? 이게 틀릴 수밖에 없어, 구조가. 국가들은 보통 지방자치단체로 보통 들어가거든. 여기는 안 들어가잖아. 맞죠? 국가지자체 전부 공공사업주체거든. 그럼 시험이 이렇게 되잖아.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주체는 국토교통장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한다. 옮겼습니까? X.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주체하면 틀리잖아. 공공사업주체 중에서 지방공사도 안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도 안 들어가고 누구만 들어가죠? 주택공사하고 국가만 들어가는 거야. 국가하고 주택공사만. 그럼 이 법을 누가 만들었죠?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유 없이 이 두 개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서 받도록 법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입법 취지를 연구하신 분이 기억하는 거야. 단순히 외우신 분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할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한가한 남자 제가 대신 연구해서 여러분과 좀 친하니까 좀 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입법 취지를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연구한 거 똑같잖아.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밤새 연구를 좀 해왔는데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왜냐하면은 요즘에 부산, 목포, 여수, 창원, 울산 뭐 이런 쪽 주택 경기 좋아요, 안 좋아요? 지방은 정말 안 좋아요. 서울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훨씬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창원 쪽에 저기 경남 토청 수제지잖아. 창원 쪽에 보니까 재개발 아파트인데 16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약 1600세대 정도 되는데 뭐 800세대 정도가 조합원 물량이고요. 나머지 800세대 정도, 네, 나머지 800세대 정도 일반 부장을 했대. 1년 동안 입주자 모집했는데 괜찮은 고급 브랜드예요. 괜찮은 브랜드예요. 말할 수는 없고 괜찮은 브랜드인데 1년 동안 입주자 모집했는데 입주자 모집이 얼마 이루어졌을까요? 40명 정도 청약 계약을 했대. 일반 부장이 800세대 중에 40세대 팔렸대. 미부장이 마찬가지잖아. 1년 동안. 그래서 이거 계약 해지해서 계약금 더블로 돌려드리고 계약금 물고 건설해서 다시 국토교통부에다가 이걸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고, 네, 인가 신청했다는 국토교통부에. 이 정도입니다. 단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거 목포, 여수, 부산까지, 창원까지 2019년도, 2018년도보다 작년보다 안 좋아요. 그전에 2017, 2016, 2015, 2014, 2013년 이때 주택 경기 좋다. 이때는 수도권이 어려웠거든. 우리 서울이 어려울 때 우리 불과 3년 전에 빚내서 아파트 사라고 한 적이 있었죠. 3, 4년 전에. 그죠? 서울은 그렇고 빚내서 아파트 사라고 할 때 여기는 주택 경기가 너무 좋았다고. 그쪽에 지방에 다 분양되고요. 피가 다 붙었어. 막 지방인데 수천만 씩 피 붙고 막 그랬었다고. 해운대는 고급 아파트는 그 다음날 줄 서야 되고 알바 사서 그 정도 가열돼 있었다고. 그때 수도권에 안 좋을 때 건설회사가 이쪽에서 아파트 다 지었어요. 다 팔리니까 다 지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주택의 수요보다 공급이 이렇게 되고 초과 공급이죠. 초과 공급되면 시장은 작동하면은 주택값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잖아. 초과 공급이니까. 맞죠? 네. 그래서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정부 정책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정책이니까 맞물려 가지고 지금 뭐 대폭락이 돼버린 거죠. 초토화돼서 주택 시장이.
그러면은 이 초과 공급 상태는 여기 아파트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지난해 이제 2018년도에 부산에 고급 아파트 분양했거든요. 그거 한 20억짜리 정도 되니까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니까 서울서도 내려갔고 그거 피가 수천만 원 피도 아니에요. 뭐 억단위로 피가 붙은 거야. 건설회사는 작년에 다 팔렸다 그거 다 팔아먹은 거예요. 분양이 100% 성공이잖아. 그럼 건설회사는 아파트 팔리면은 초과 공급이면 분양해요 안 해요? 하잖아. 해운대 몇 곳 이제 고급 아파트 단지는 그랬고요. 외곽은 초토화된 거 뭐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고급 아파트도 기존 아파트 값은 많이 떨어지고 그래는 없죠 지금. 물론 뭐 그런 봐요. 이 지역에 아파트 더 이상 공급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건설회사 민간 건설회사를 국가가 이쪽에 아파트 공급을 3년 동안 못한다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수급 조정하겠다? 국가하고 주택공사를 통해서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하고 주택공사는 주택건설 대지 면적과 상관없이 수급 조정 대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한 거야. 그러면은 이 초과 공급이 있는 이 지역은 당분간 주택공사 아파트 분양이 있을까? 없어요. 국가가 임대주택 건설 사업 할까요? 안 해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 아, 그런 이유구나. 수급 조정 대상이구나. 근데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로 하여금 부산에 가서 서울시에서 부산에서 주택건설 사업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을 입법할 때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자체가. 서울시 SH 지방공사가 부산 가서 주택건설 사업 할 이유가 있어? 목포 가서 할 이유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법만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국가하고 주택공사만 넣도록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십시오. 면적이 나와 있을까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잖아. 330만 제곱 이상이니까 거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잖아. 330만 제곱 이상 동그라미예요. 330만 제곱 이상인 그 뒤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택지 개발 사업가 그리고 택지 개발 사업가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동네잖아요. 330만 제곱 이상의 택지 개발 사업 330만 제곱 이상의 택지 개발 사업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 동그라미 330만 제곱 이상의 택지 개발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한 지역이에요. 그럼 잠깐만요. 330만이면 얼마죠? 100만 평 이상이잖아. 100만 평 이상의 거대한 택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도시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라면 여기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수천 세대, 수만 세대입니까? 수십만 세대입니까? 적어도 10만 세대 이상인 거야. 수십만 세대의 주택이 일정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공급되면은 잘못하면은 주택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게 초래될 수도 있죠. 중앙정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니까 외울 일이 없잖아. 330만 제곱 이상의 거대한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그리고 그 밑에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 내에서 동그라미 해버려요. 긴급한 주택 내에서 긴급한 주택 내 수를 동그라미 하십시오. 여러분 수도권하고 광역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6대 광역시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역할입니까? 중앙정부의. 그래서 중앙정부도 사업계획서 받으러 간 거잖아. 그 뒤에 지역균형개발 동그라미 하십시오. 지역균형개발은 중앙정부의 역할입니까? 자치단체의 역할입니까? 중앙정부의 역할. 그죠? 인천시가 지역균형개발을 할 수 있어요? 전국을 단위로 못하는 거잖아. 서울시가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잖아. 중앙정부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역균형개발이나 그 뒤에 광역적 차원의 조정 동그라미 하십시오. 광역적 차원의 조정, 지역균형개발, 광역적 차원. 광역은 한 개의 도시입니까? 둘 이상입니까? 둘 이상의 시군이니까 넓은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자치단체가 할 수 없거든. 중앙정부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전부 누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으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으라. 얼추 외워드렸죠? 국가주택공사가 사업을 하거나 330만 제곱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 지역이거나 긴급한 주택 해소가 필요하거나 광역적 차원의 조정과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직접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오셔서 여러분 교재 623페이지입니다. 623페이지 오시면은 6번에 보죠.
623페이지 6번에 보면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이 나와 있을 겁니다.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 자, 1번은 꼭 지나갈 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줄 가십시오.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 동그라미에요. 전체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인 주택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까지 줄 거 놓고 지나갈 때마다 읽으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공구가 무엇인지 이거 용어 정의를 11월 12월 다 했는데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구를 다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601페이지로 돌아옵니다. 601페이지. 601페이지 오면 용어 정의 파트에 10번이 나와 있을 거예요. 601페이지 맨 위에 공구 나와 있습니까? 10번 공구 별표하기 단독 출제도 되거든요. 네, 공구가 무엇일까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해서 이제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고 공구가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아파트 지을 때 전체 시대수 공동주택 전체 건설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이라면은 전체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이라면은 단지 규모가 커요, 작아요? 대체로 크죠. 전체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이니까 단지 규모가 크다고. 그러면 이런가 봐. 600시대 이상의 거대한 주택 건설 사업을 한꺼번에 하면은 자재를 수급하거나 600시대 건축 자재 수급하려면은 그 수급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집 하나 지어도 얼마나 힘든데 600시대의 자재를 수급하고 건설 인력을 동원하고 그 재원을 융통하는 게 금융이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600시대 이상의 전체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이면 효율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 단위를 109, 209 이렇게 구분해서 공구별로 착수 신고합니다. 공구별로 착수 신고한다고. 그리고 공구별로 착수 신고하고 아파트 건설 공사에 들어가고 아파트 다 지으면은 공구별로 뭘 받죠? 사용 검사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인 경우 전체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이면은 효율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구 109, 209 이렇게 공사 단위를 공구별로 구분해서 그 공구별로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공구별로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공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구가 뭐죠라고 했을 때 개념을 정의할 때 꼭 넣어야 될 게 있어.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라고. 개념을 꼭 이 두 단위를 넣고 개념을 정했으면 좋겠어. 교재 볼까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적어야 되죠. 전체 시대수가 몇 시대 이상이어야 되죠? 600시대 이상 빨리 적어야 되죠.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밑에다가 전체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 딱 적어둬야 되죠. 이거 아까 제가 읽어드릴 때 적고 싶었죠? 제가 읽을 때 그걸 적고 싶어야 된다니까. 근데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몇 시대 이상? 600시대 이상인 경우에 다음 기준에 따라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지금도 칠 거예요. 찌라길 거예요.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뭐라고 합니까? 공구라고 하는 거야. 공구는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말하는 거라고. 그때 잠깐 공고가 되기 위한 요건이 박스에 2개 들어있다고. 박스에 공고의 요건이 몇 개 있어요? 2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잖아. 동그라미 1번에 공고 간 폭, 잠깐만 이게요. 이 109하고 209 공고 간 이 경계가 있잖아. 폭 몇 미터 이상? 6미터 이상. 6미터 이상. 폭 6미터 이상 공고 간 경계를 설정할 것. 폭 6미터 이상으로 공고 간 경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공고를 구분하면은 구분된 공고별로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각각 몇 시대 이상인? 300시대. 각각 300세대 이상. 각각 300세대 이상이니까 여러분 공구를 구분했을 때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각각 최소 300세 이상이니까 전체 시대수는 몇 시대 이상 나와야 구분할 수 있습니까? 600시대 이상이 나와야 공구를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걸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고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과 600이 2개 보기 있으니까 답을 틀린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지. 공구별로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각각 몇 시대 이상일까? 300시대 이상. 공구를 구분할 수 있는 건설 시대수는 몇 시대 이상? 600시대 이상. 공구를 구분할 수 있는 전체 시대수는 몇 시대 이상?
600세대 이상. 공구별 주택 건설 시대 수는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이 구분 못하고 틀렸다니까. 그때 보기가 1번에 있었거든. 300에 얼추 답한 거야. 아, 공구 600, 300, 1번이야. 막. 제 뒤에 5번이 답이 600이었거든. 막 그렇게 나오면. 와락 또 무너지고. 1년 내 숫자만 뽑아서 이거도 틀리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네. 공구가 무엇인지 아셨죠? 용어 정리 다시 해야 되고, 이건 진도가 나갈 수가 있나. 근데 이것도 중요하잖아, 그죠? 같이 해야지 뭐. 네, 11월 달에 해드린 거예요. 623페이지 다시 오세요. 623페이지 다시 오셔서 7번 대지의 소유권 확보 찾으셨나요? 대지의 소유권 확보 별표하시고. 별표가 아닌 게 없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죠? 줄 것이십시오. 623페이지 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623페이지 빨리 오세요. 줄 것이십시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계속 줄 거죠. 다음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다. 기역, 니은, 디귿 중 한 개에 해당하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기역, 니은, 디귿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기억번 줄 거겠습니다. 잘 꺼야 돼요, 줄을.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을 정확하게 줄 것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구단 기억번 밑줄 것이십시오. 지구단위 구획 일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 그 다음에 조심해요. 권원, 가로 건너뛰고 권원을 확보하고, 권원 밑에 줄로 와야 돼. 지구단위 구획 일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밑에 줄로 와요. 니은번 바로 위에 줄 거요.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던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처음부터 해볼게요. 지구단위 구획 일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대지 면적 몇 퍼센트?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다 줄 거예요.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줄 날 거예요. T급은 다 줄 거죠.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누구죠? 공공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그렇게 하면 되죠. 이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신청이 가능한데 지금 밑줄만 그대로있기 때문에 잘 안 외워져요 이게. 그래서 저를 보면은 통째로 암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죠? 필기 대신에 읽어드린 거죠. 네, 이거 설명 듣고 네, 휴식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 공부 어렵죠. 어렵지만 할만해요. 그죠? 어렵죠. 할만하잖아.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는 거 할만하죠. 같이 가는데 뭐 혼자 가면 무섭고 좀 외롭고 뭐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엄두도 안 나지만 같이 하면은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사거리 학원이잖아. 그럼 최고의 학원이잖아. 그리고 서울 시민이고 서울 시민 중에서 자부심 있는 강남 시민들이고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붙겠어? 멋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 동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 전부 동네에서 수재라고 소문하신 분들은 아니었잖아. 우리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었잖아. 동네 수재라고 소문하신 분들은 아니었잖아, 그죠?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이웃인데 잠시 우리보다 빨리 시작했을 뿐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할 이유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저는 늘 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죠. 제가 주말 되면은 시커나우스 가서 살잖아. 이제 살고 주중에는 서울에 강의하고 내리고 오가고 목요일까지만 서울 생활하고 주말은 다 지방에 있거든요. 지방에 살고 있으면 서울의 강남역에서 이제 강의한다면은 되게 출시한 줄 알아. 별것도 아닌데. 어디서 일하는가? 아직도 서울이 있는가? 네. 아직도 강의하고 있는가? 네. 언제 올 건가? 이제 올 때는 이제 고향에 돌아올 때는 다 돼가는데 아직도 버티고는 있습니다. 장하다 그래요. 여러분은 얼마나 더 장하신 분들이야. 대단한 분들이죠. 알겠죠? 네. 자부심 가지고 항상 자신감 잃지 마시고 0.1%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 없는 거죠.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하죠. 자,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Y건설에서 500세대 아파트를 여기다 지을 거예요. 여기다가 500세대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건축 허가 대상입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지. 그때 Y건설을 무엇으로 불러야 되죠? 건축주입니까? 아저씨입니까? 사업주체입니까? 사업주체. 또 물어볼게요. 사업주체 중에서 주택조합입니까? 등록사업자입니까? Y건설은 법인이죠. 아까 개인간 민간 법인이 연간 단독주택 몇 호?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 이상 주택건설 하려면 국토교통부에 주택건설로 등록이 되잖아. 그 등록한 Y건설은 등록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럼 Y건설은 500세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서울시에, 아까 서울시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 이상이든 미만이든 누가 사업계획 승인하죠?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서울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원칙이 해당 주택 건설 대지에 무엇을 확보해야 됩니까?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이 법을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많이 입법이 이루어졌지만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요. 10년 전만 해도 이 법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을 땅도 없이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고 입주자 모집하고 청약 계약금 받고 이미 그냥 의도적으로 부도 내버리고 챙겨서 해외 도피가 가능한 나라였다니까. 땅도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고 입주자 모집하고 계약금 받고 해외로 날 수 있었다고. 헛술했잖아. 근데 입법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죠. 그래서 앞으로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으려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그 건설회사가 해당 주택 건설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입법이 이루어진 거죠. 참 다행이죠. 그래서 제 고등학교 다니고 막 대학교 다니고 할 때는 막 이웃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됐다고 막 그 한턱 내시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웃집 아줌마 나중에 뭐 청약 계약금 떼었다고 울고 막 하고 했거든. 그때 이런 법이 없어서 그랬나 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유권 확보한 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데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허용하겠다. 여기서 같이 외워버려. 여기 보시라고요. 이 주택 건설 대지 면적 몇 퍼센트? 80%. 주택 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것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거예요. 지상권 설정해도 되죠. 지상권 설정해도 소유권 확보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잖아. 지상권 설정해도 되고, 또 토지 소유자를 더 사용 승낙 받으면 되잖아. 그런 경우에요. 그리고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는데 그러면은 얼마 남았습니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20% 미만이 남았잖아. 1번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용권이 확보되지 못한 나머지 20% 미만의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면은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해요. 대지 면적 몇 프로?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용권이 확보되지 못한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 무엇이 가능해야 되죠? 매도 청구가 가능하든지, 아니면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지 전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거야. 대지 전부를 사용 승낙받았거나 지상권 설정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지 전부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은, 사용 승낙받으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이 법상 가능해요. 그리고 믿을만한 거야. 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누구죠?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사업주체인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대지 면적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하거나 대지 전부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거나, 아니면 사업주체가 누구일 때 국가 등인 경우는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같이 하니까 생각보다 쉽잖아, 그죠? 이거 뭐 몇 번만 반복하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휴식을 하고 가야 되겠죠? 네, 휴식하고 다음 절차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